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전원이 폭염 속 바다에서 5일 동안 하루 8시간 이상 전투 수영을 하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높였습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온열 질환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장병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처하는 방법과 예방 수칙 등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연이어 강조했습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대표를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안 없는 사드 비판은 국가와 국민을 위기로 내모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보 문제마저 찬반 논리에 갇혀있고 각기 다른 이념과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을 통해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단합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김장수 주중대사는 8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사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 번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 잇따른 사드 비판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대북 압박 공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무더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해군 장교를 꿈꾸는 해군사관학교 생도들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생도들은 하루 8시간 이상씩 바다에서 전투 수영 훈련을 받으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높였습니다. 훈련 현장에 김두현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찌르듯 내리쬐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바다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하며 몸을 풀어줍니다. 준비운동을 마친 생도들은 열을 맞추며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간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전투수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연중 가장 더울 때 실시하는 전투수영훈련은 장차 해군장교로서 바다를 주된 임무 현장으로 하는 해군사관생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훈련입니다. 본 훈련은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하는 유일한 훈련으로서 사관생도들이 해군장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해양인 정신과 단결심, 협동심, 그리고 체력을 함양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매일 8시간씩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고강도 훈련. 고강도 훈련인 만큼 학교는 훈련장에 의무대를 설치하고 훈련구역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만일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개인별 수영 수준을 고려해 4개의 구역으로 나눠 맞춤식 집중훈련을 펼쳤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 모자를 착용한 생도들은 기초 수영 능력 배양을 목표로 기본 영박 숙달과 교정 훈련을 받고 연두색과 흰색 모자를 착용한 상급 생도들은 해상 생존 능력은 물론 인명 구조 능력까지 구비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특히 훈련 마지막 날에는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서 5km 떨어진 서도를 수영으로 왕복하는 원형 훈련을 실시해 그간 전투수영 훈련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체력 소요가 많은 훈련이지만 사관생도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훈련을 완수하여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우리의 바다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해군 장교가 되겠습니다. 생도들은 동기, 선후배와 함께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파도와 깊은 바다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끈끈한 전우회를 얻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전투수영 훈련을 실시해 해양 생존 능력을 완비한 해군 장교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8월에 들어서도 폭염특보 속에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특히 1년 중 온열 질환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8월 초순인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군 장병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심예슬 하사가 전해드립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낮 최고 기온이 각각 33도,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몸속 열이 제대로 발산되지 않아 이상이 나타나는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는 총 1,081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폭염 관련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온열 질환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열 탈진과 열 경련의 경우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먹으면 빠르게 회복하지만 열사병은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하고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두통,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이면 그늘진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의식 상태가 떨어지거나 피부가 마르고 땀이 없어지는 증상이 생기면 일사병 의심되므로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수분은 가급적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로 섭취하시고 소금 등의 전해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에 국방부는 혹서기 온도지수별 야외 활동 허용 기준을 마련해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29.5도에 도달하면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을 지양하고 29.5도를 넘어가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판단하에 5개 훈련을 조정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도에 도달하면 5개 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낮 기온이 올라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으로 과도한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육군이 고용노동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활용한 자격과정을 간부들에게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간부 정예화 달성과 전역 후 사회와의 연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육군의 하사 이상 간부들은 NCS 체계,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병과학교 교육기간 동안 전문 자격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란 산업 부문별로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해 놓은 것입니다. 육군과 고용노동부는 8일 NCS 활용 및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병과학교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육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간부 정예화의 일환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배양과 전역 후 사회와의 연계 체계를 함께 염두에 뒀습니다. 이러한 육군의 취지에 고용노동부가 공감해 이에 필요한 제반 교육 훈련 과정과 상호 협력 여건 마련을 위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군내 NCS 활용과 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전직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육군과 고용노동부는 간부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적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이를 통해 NCS 체계의 근본적인 목적인 능력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을 이루고 군과 사회에 모두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6사단은 지난 4일 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유해 발굴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해 발굴 사진과 유품 관람을 통해 유해 발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부대 간부들은 유해 발굴 현장에 직접 가봄으로써 호국 영령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50년 전 값진 희생을 치르신 선배님들이 잠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 후배 전우들과 장병들이 선배님들의 값진 희생을 위하여 끝까지 한 분 한 분 찾아내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7월부터 6.25 전쟁 당시 아군과 중공군 간의 격전지였던 원주와 평창 일대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평창 대화체육관에서 합동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최강 SSU 대원이란 큰 꿈을 품고 입교한 98명의 교육생들. 하지만 계속된 고된 훈련에 부상을 입고 의지가 약해진 인원들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설령 의지가 충만하다고 해도 부상 입은 교육생들을 무작정 모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퇴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퇴교심사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떠나간 자와 남은 자가 모두 아쉬움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이야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16대교 1차 해난구조 기본과정 교육생 퇴교심의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의지 박약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약간의 근육통, 예를 들면 왼쪽 어깨 통증이라든지 무릎 통증. 힘든 훈련을 버티지 못하고 부상 입은 교육생들의 퇴교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도 안 됩니다. 힘들고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 외에 훈련 의지나 예상치 못한 많은 인원의 퇴교 신청이었지만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 진짜 열악한 그런 해양 환경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정에 이끌려서 사실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심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지침과 시스템 이런 그 체계 안에서는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SSU의 이름을 달고 싶었던 54번 교육생. 하지만 힘든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무릎에 탈이 나버렸습니다.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 자책해보지만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도 SSU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기에 훈련하는 동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0.1%의 바다 사나이가 되기까지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같이 뛰고 싶은데 못 뛰니까 원래 저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다 잘 뛰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집이나 가야 되고 엄청 서럽고. 결국 이날 22명은 해난구조대 교육훈련대대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원래 근무하던 부대로 돌아갑니다. SSU라는 이름을 달진 못했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입니다. 함께했던 동기들을 보내며 드는 섭섭한 마음은 내 가족의 힘찬 응원과
아직 남은 내업 동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씩 잊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에 떠나간 동기들의 뒷모습을 약으로 삼아 남은 훈련을 이겨낼 겁니다. 네, 통일부 유니TV와 함께하는 통일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열린 통일공감 열린 광장으로 함께 가시죠. 빨리빨리 미래로 갑시다. 우리 통일을 가야지 않겠어요? (7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제1회 통일공감 열린 광장이 부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통일 하모니 열차. 통일부 장관과 남북 학생 40여 명이 특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경북도 길주군이 고향입니다. 통일하모니 열차를 탄 게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이 기차를 타고 부산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양, 원산, 라진까지 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시장 변화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속에서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한 북한 정권의 공고화를 다지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북한하고 같은 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같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같이 대화가 돼야 되고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작가에 대한 그런 꿈을 꾸었는데 한국에 와서 저희 꿈을 현재 펼쳐가고 있고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북쪽에서 그 꿈을 이루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가 없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삶인가. 북에서 온 청년들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북의 상황 역시 로미오와 줄리엣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단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던 만큼 그만큼의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편안한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미래 주역인 대학생을 위한 활발한 통일 교육과 탈북민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부산 하나센터가 이곳에 있는데요. 지역 통일교육 사업에 앞장서는 부산통일교육센터도 동아대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북에서 왔다고 하면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렵게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기밀 빼가는 거 아닌가, 스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그런 의심을 덜어내느라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집중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우리 봉사활동이에요. 탈북민 봉사활동. 지역사회에서는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이번엔 통일부 장관이 부산 동명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북한의 불을 밝히고 그래서 이 불이 연결이 돼서 하나로 동북아 함께 번영하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통일의 꿈이고 너무나 진심으로 저희 20대가 조금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생으로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뭔가 조금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서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성원으로 이뤄진 제1회 통일공감 열린 광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심을 느끼며 통일의 길을 짚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도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전투 수영을 하며 체력과 정신력을 높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흘리는 우리 장병들의 땀방울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